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치료 약물이 되는 콘서타라고 하는 약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주의사항과 논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콘서타라고 하는 약물은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약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약이 보통 이제 어린 시절 소아에서 뭐 학령기에서나 사춘기에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성장과 관련된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콘서타를 복용하고 있는 이 자녀를 둔 또 이제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 콘서타를 먹느냐 안 먹느냐, 용량을 어떻게 조절하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ADH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방식의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DSM이라고 하는 이제 진단 기준에서는 이 ADHD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부주의형이 있고요. 두 번째가 과잉 행동 충동형이 있고, 세 번째가 혼합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ADHD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 부주의형보다는 이제 과잉 행동 충동이라고 하는 형태에 더 많이 주목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런 과잉 행동이나 충동에는 이제 주의력 결핍, 부주의가 같이 따라오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 DSM에서는 명백하게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 놨는데요. 자, 연구에 의하면 이제 부주의형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과잉 행동 충동보다 이제 2배 이상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과잉 행동 충동과 주의력 결핍 부주의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이제 혼합된 유형이 이 ADHD의 절반 정도를 좀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 부주의형은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과잉 행동 충동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10%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복합형, 혼합형하고 부주의형을 합하거나 요거하고 혼합형과 부주의형, 혼합형과 과잉 행동 형태를 이제 합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부주의가 나타나는 형태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이 혼합형과 부주의형의 이 점유율을 보면 대략 한 앞서 절반 정도가 이제 혼합형이고 부주의형이 한 20에서 30%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70%에서 80, 많게는 90까지도 주의력 결핍 형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오히려 이 혼합형에다가 과잉 행동, 충동을 합하게 된다면 이제 10% 이내이기 때문에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70% 정도로 이렇게 오히려 과잉 행동, 충동보다는 이 부주의한 주의력 결핍의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ADHD라고 할 때 이제 과잉 행동 같은 경우는 언어 자체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눈으로 금방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부주의라고 할 때는 이제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안 와닿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부주의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이제 DSM에서는 여러 가지 쭉 기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임상적으로 이제 만나면서 겪게 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한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부주의함이라고 하는 형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뭔가 장시간 학습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또는 2시간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 계속 꾸준히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한 20-30분 집중하다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 자꾸 들락날락 한다든가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고 뭐 딴 걸 한다든가 물론 이제 연령대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하는데 평균적인 어떤 집중의 시간보다는 좀 더 떨어져서 장시간 뭔가를 작업을 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 부주의함에 대한 이제 특징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대부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계속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이제 상대방이 이 사람하고 부주의함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상당히 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지고 또는 이제 감정적으로도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 당사자들이 자기의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고 중간중간 계속 잘라서 끼어들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계속 끼어들어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 약속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간 관계에서는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이 있으면 그 약속 시간에 제 시간에 오는 경우보다는 이제 늦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고, 뭐 이게 10분, 20분 늦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뭐 30분, 1시간 뭐 그 이상도 늦어질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본인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약속 장소와 관련돼서도 혼동을 자꾸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같이 약속을 어느 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혼자 저기 딴 데 가서 왜 여기 친구들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거나, 그래서 약속 장소를 같이 결정을 해서 만나는데도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자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중요한 특징으로는 물건을 잘 분실하거나 물건을 잘 잊어버려서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건을 잘 분실하기도 하고, 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물건을 놨을 때 그것을 깜빡하고 본인이 어디다 놨는지 이제 깜빡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찾는데 또 막 많은 시간을 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같은 걸 잘 분실한다든가, 이제 과거 같으면 뭐 열쇠 같은 거 잘 분실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소한 자기 물건들을 자꾸 분실하거나 잊어먹어서 찾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기타, 그리고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사소한 실수들을 이제 자꾸 반복하게 된다. 이제 잦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주의함의 특징들이 한 개인의 성격 또는 기질 이런 것들로 이제 오해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덜렁거린다, 저 사람 좀 덜렁거림이 심하다, 이렇게 이제 오해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질병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이제 이것이 이 질병의 한 형태로 이해되는 것이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부주의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독적인 현상으로만 나타날 때는 이것을 ADHD라고 이제 진단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ADHD 중에서도 부주의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치료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DSM에서는 이제 이 ADHD를 이제 부주의함형 또는 과잉 행동 충동형, 혼합형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게 실제 내부에서 병리적으로도 이게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연구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ADHD 병리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의 이제 불균형, 부족함 때문에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이 도파민이 주로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 또 같이 다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런 부주의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파민이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잉 행동 충동형의 같은 경우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하면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난 이제 복합형, 주의력 결핍, 부주의함과 과잉 행동 충동이 나타난 이런 경우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 이제 도파민이 다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SM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구분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이런 이제 병리가 조금씩 더 세분화돼서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콘서타라고 하는 것은 이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 양쪽 모두에 작용을 해서 이것에 대한 이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제로 증상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만약에 주로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부주의함 형태나 노르에피네프린이 나타나서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 과잉행동 충동형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 모두를 자극하고 불균형을 해소하는 이 콘서타라고 하는 이 약물이 과연 100% 적합할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물음표를 한번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ADHD에 대한 이제 치료 약물 몇 가지 중에서 이 콘서타라고 하는 약물이 형태를 막론하고 한 70%에서 90%까지 이제 처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한국에서도 비율이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콘서타가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복합형들의 경우에는 이제 잘 적용될 수 있겠지만, 또 부주의형 단독이나 또 이 과잉행동 충동이 단독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우리가 이제 큰 틀 안에서 지금 이 콘서타라고 하는 이 약물을 투여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ADHD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질문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 콘서타라고 하는 약물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먹느냐 안 먹느냐, 양을 어떻게 조절하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이 ADHD를 겪고 있는 이 환자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복합형인지 또는 이 부주의함만 있는 경우인지, 좀 더 이게 우세한 경우인지, 아니면 과잉 행동 충동이 단독으로 나타나거나 또 좀 더 이게 우세한 경우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콘서타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번에는 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한방의 어떤 대응 과정,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